안녕하세요. 김창준 이동식 주택입니다. 오늘은 농막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들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1부에서는 농막이란 무엇인지, 농막의 크기 제한이 있는지, 농막의 높이는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 농막에 화장실과 정화조 설치가 가능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는 임야나 대지에 농막 설치가 가능한지, 개발 제한 구역에도 농막 설치가 가능한지, 불법 농막으로 걸리지 않으려면 설치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과 필요한 절차, 농막 가격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농막에 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농막이란 무엇인가요? 네, 간단히 얘기하면 농사를 위한 막사 같은 개념. 예, 그러니까 어떤 정식 집 개념이 아니라 막사 같이 가건물 혹은 가설 건축물 개념인데요. 농사를 짓다 보면 농기구나 농자재 같은 걸 좀 갖다 놔야 할 장소가 필요하죠. 또 농사 짓다가 보면 좀 쉴 장소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농자재를 보관하거나 잠깐씩 쉴 수 있는 그런 목적을 위해 만드는 그런 가설 건축물, 이걸 농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농막은 크기 제한 같은 게 있나요? 네, 법적으로 제한돼 있어요. 이 바닥 면적이 20제곱미터를 넘으면 안 됩니다. 평수로 말하면은 6평이에요. 그걸 넘으면 안 되고 20평 이내에 만들어야 되는데요. 문제는 그 20제곱미터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 어떻게 잴 거냐 기준 요건데, 그 건물의 외곽으로 재는 게 아니라 그 건축법에 의하면은 건축물 면적을 재는 방식이 있거든요. 건축법 시행령 119조 2항에 보게 되면 건축 면적은 벽체의 이 중앙을 마치 이렇게 투시해서 본 그 중앙선으로 둘러싸인 이 면적을 그 건축 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대로 하게 되면 외곽으로는 이 3m, 7m라도 20제곱미터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만드는 농막은 벽체가 200mm거든요. 그럼 벽체의 중앙으로 재게 되면 200mm 중앙이니까 바깥 100mm는 계산 안 해도 되죠. 이쪽도 바깥 100mm는 계산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3m라고 하지만 양쪽에서 100mm씩을 빼면 2800mm가 되는 겁니다. 2.8m. 또 전면 길이도 7m라고는 하지만 이건 역시도 100mm씩을 제하고 나면 6800mm. 다시 말하면 6.8m로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2.8m 곱하기 6.8m면 19.04제곱미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건축법상에 나온 건축 면적을 재는 이 기준대로 재게 되면요, 3m, 7m라 할지라도 벽체가 두꺼울 때에는 농막 규정 안에 들어가는 그런 농막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건축 면적은 그렇게 재지만 지자체에 따라서 이게 조금씩 규정이 달라요. 20제곱미터긴 하지만 농막의 면적이랑 정화조 면적을 포함해서 20제곱미터여야 된다, 이렇게 규정해 놓은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3m, 6m짜리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정화조도 포함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어야 되는지는 그 해당 관할 지자체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농막의 높이는 최대로 얼마까지 높일 수 있어요? 네, 이거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요. 다시 그 건축법 시행령 이야기를 좀 드려보면 119조 9항에 보게 되면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저게 몇 층인지 잘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된다, 그러면 4m를 기준으로 1층, 2층 이렇게 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막의 경우에
4m를 넘어가 버리면 2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바닥 면적하고 다락에 해당하는 면적을 다 같이 계산해야 되니까 그럼 6평이 훌쩍 넘어버립니다. 그래서 4m 이하로 만들어야 다락을 좀 이렇게 만들더라도 바닥 면적과 포함하지 않고 다 그 농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될 거예요. 다락과 관련해서도요, 건축법 그 시행령 119조에는 다락 높이와 관련된 규정도 있는데 1.5m 이하 일대에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다락의 경우에 1.5m를 넘어가면 또 이 면적이 바닥 면적에 또 산입이 되니까 1.5m를 넘지 않는 규정으로. 그런데 이제 다락의 천정이 이렇게 박궁형일 때는 제일 높은 부분이 있죠. 여기는 1.8m까지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높이로 다락의 높이는 맞추고 전체 건물의 높이는 4m 이하로 그렇게 만들면 농막을 만들더라도 법적으로 어긋나지 않는 그런 사이즈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지자체에 따라 또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지자체는 그런 걸 인정을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농막은 그야말로 임시로 쉬는 곳인데 그런 2층 같이 생긴 다락은 이건 주거용으로 우리는 본다, 그러니까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지자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당되는 지자체에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건 그 이동할 때의 높이예요. 왜냐하면 이제 전깃줄도 있고 또 터널을 통과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높아 버리면 여기를 통과할 수가 없어서 그거에 맞게 농막을 제작해야 되는데 보통 다락을 좀 높이더라도 저희는 이제 4m 이하로 해 놓으면 저상 트레일러라고 하는 이제 그 긴 화물용 그 특수차가 있죠. 그 위에 실더라도 그 4.5m를 넘기지 않고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근데 4m를 넘겨버리면 저상 트레일러에 실어도 전체 높이가 4.5m를 넘겨버리기 때문에 터널이나 전깃줄에 걸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동해야 되니까 그것까지 감안했을 때 4m 이하로 만들어야 농막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법적인 요구 조건, 또 이동할 때의 어떤 제한되는 그런 조건 때문에 4m 이하로 농막을 만드시면 됩니다. 아까 농막은 주거용이나 숙박용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주말 농장처럼 주말에만 와서 자고 가는 것도 안 되나요? 주말에 자는 것도 주거용으로 보죠. 그래서 그거는 안 되고요. 일하다가 잠깐 들려서 잠자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밤에 잠자는 건 주거용으로 봐요. 그게 뭐 좀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긴 해요. 낮에 자는 건 괜찮고 밤에 자는 거는 왜 안 되는 거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걸 주거용이냐 임시 휴식용이냐 이걸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주말에 잠자는 건 법적으로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농사 짓다 보면 화장실을 가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농막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나요? 그거는 그 관할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는 게 좋겠어요. 원래 가설 건축물에는 화장실이나 뭐 수도, 전기 이런 것들이 허락이 안 됐거든요, 원래가. 그러다가 농막 같은 경우는 2012년에 법이 개정돼서 이런 전기나 뭐 가스, 수도 설치하는 게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농막 안에서 간단하게 그 뭐 가스나 이런 걸 또 사용해서 요리할 수도 있고 물로 뭐 씻을 수도 있는데 화장실의 경우는 이거는 지금 이제 지자체에서 결정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지자체는 이제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화장실이 가능한데 그게 허용이 안 되는 지역들도 있기 때문에 화장실이 가능한지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화장실을 쓰려면 정화조가 필요한데 농막에 정화조도 설치할 수 있나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해당 지자체에 그 문의할 필요가 있는데
대부분은 아까 이거 화장실 허용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지자체는 역시 정화조도 허용을 해줘요. 그런데 정화조 같은 경우도 어떤 정화조냐, 이게 또 중요한데, 일부 지자체는 그 오수 합병 정화조라고 해서 그 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뿐만 아니라 생활 폐수 있잖아요. 이것도 다 걸러내는 그런 정화조여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는 지자체가 있고,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그냥 오수만 이렇게 정화하는 그런 정화조면 된다고 허용해 주는 곳이 있고, 정화조 자체를 막는 것도 있어요. 화장실을 아예 허용 안 하는 것. 그런 경우에는 따로 이동식 화장실을 따로 설치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지자체마다 다르니까 관할 분청에 문의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세한 농막 설치 과정과 방법은 이 영상에 잘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